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특히 코스닥의 반등폭이 굉장히 세게 이어지고 있죠. 자, 800선 이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806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많이 움츠려 들었던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 특히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도요, 최근 들어서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는데, 몇몇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눈에 띄고 있어요. 실적도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기아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 현대차에 조금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인해서 현대차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아차, 형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기아차 모두 충당금을 상당폭 크게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그래도 기록을 할 정도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 그런 어떠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요, 3분기 실적 말고요, 4분기 실적,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예상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신차 라인업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기다가 물론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참 특수한 경우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다소 좀 독특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차부터 소형 세단, 중형 세단, 대형 세단까지 라인업을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거기다 SUV,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갖춰진, 거기다가 그렇죠, 스팅어 같은 상당히 뭐 젊은 층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약간 뭐 경주형 자동차, 이런 스포츠 세단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다소 좀 독특한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신차 라인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페이스리프트부터 해서 완전 풀체인지까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4분기에도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출시가 된 신형 카니발,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 마이스터죠. 그 다음에 내년도 초반에 전기차는 물론이거니와 또 완전 풀 체인지 되고 있는 K7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실적, 어닝 사이클에 진입이 됐다. 자, 그렇게 본다면 52주 신고가에 이어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고 또한 여러 가지 대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조정기간이긴 합니다만, 형보다 먼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 또한 수급을 바탕으로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기아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기아차가 한 4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뭐 시장이 좀 괜찮게 오후 들어서 좀 더 확대가 되면서 기아차도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뭐 조정받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본다면 기아자동차 또 짭짤한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는 효자 종목으로서 충분히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실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갖다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정에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0년 3분기 실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균 판매 가격, 그러니까 믹스라는 게 뭐냐면 SUV, 우리가 알고 있는 SUV 다양한 어떤 라인업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SP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다,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특히 SUV 하면은 뭐 미국의 텔룰라이드라든가 또 인도의 소넷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그런 자동차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소렌토라든가 또 셀토스, 카니발 같은 이런 대표 차종이 있는데요. SUV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크게 확대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아차 3분기 실적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SUV 판매 비중이 약 48.6%였는데요. 올해 3분기 보니까 57.8%로 거의 10% 가깝게 크게 확대됐죠. 영업이익률도요. 이번 20년도 3분기 영업이익률이 7.4%예요. 7년 전이죠. 2013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8.6%인데요. 그 이후로 7년 만에 분기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6.6%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현재 영향도 있고요. 또 이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는 다소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텔룰라이드라든가 그죠? 텔룰라이드 대형 SUV입니다. 대형 SUV 세단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북미 지역의 앞서 말씀드린 텔룰라이드에서 셀토스, 인도의 소넷 같은 경우는 신차인데요. 소형 SUV예요. 우리나라는 텔룰라이드하고 이제 소넷이 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 이런 라인업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번 3분기 실적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팅어라고 하는 스포츠 세단이 출시가 됐죠. 뭐 지금 현재 뭐 8월달 카니발 출시에 이어서 최근 스팅어 그죠? 그다음에 내년도 이제 스포티지, 그다음에 K7 완전 풀 체인지죠. 이렇게 4분기부터 내년 초반까지 줄줄이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이게 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고 이런 환율이 지금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신차 라인업의 어떠한 기대감에 따라서 기아차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실적 및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을 각 증권사들이 예상을 해본 걸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에서 1조 4천억 원까지 지금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3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1조, 얼마를 떨었나요? 1조, 품질비용, 대규모 품질비용 1조 원,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걸 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이 나왔으면 4분기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제일 적게 예상하는 게 1조 400억 정도인데요. 아무튼 1조가 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탄탄하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특히나 올해보다 내년도의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 주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가 상승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과 또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번 여러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거의 2배 정도 내년도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주가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EPS가 3,000원대에서 내년도에 7,000원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이지 않을까. 혹자들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목표 주가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3,800원 오늘 종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시장의 어떤 조정 흐름과는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엔 기관과 외국인들의 싼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됐거든요. 이 대량 거래가 나온 이런 부분, 특히나 최근 한 3, 4일 동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오늘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 조정 눌림목이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어제보다 거래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도 결국 강한 하방 용기성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어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잠재 악성 매물이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수급적으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주가는 조정은 짧고 또한 얕고 상당히 탄력적이고 가볍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세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와서 뭐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제 대량 거래량으로 인해서 그죠? 어제 대량 거래량으로 인해서 이 갭상승이 나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대량 거래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팔가 살가를 망설였던 이런 물량들이 일시에 해소가 됐고요. 그 물량들을 누군가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후에는 매도 세력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350만 주의 어제보다 훨씬 더 작은 거래량 3분의 1의 거래량을 가지고도 53,000원대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향후의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는 아직까지 50신고가 돌파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충당금 관련돼서 현대 기아차 둘 다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아차는 한 방에 돌파를 했고요. 현대차는 아직까지 20선 밑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형보다 훨씬 더 나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자체로도 현대차보다 지금 당장은 기아차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현대차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경쟁차 정도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만년 중형차는 소나타가 최강자였습니다만 K5가 어느덧 넘어서면서 소나타를 압도를 하고 있죠. 그죠?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K5고요. 그 다음에 국내 차종으로서는 경쟁 차종이 없는 카니발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의 소렌토죠. 기아차의 소렌토, 현대차의 산타페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소렌토 좌측 하단에 있고요. 자, 아직 그랜저 같은 중대형급에서는 K7이 아직 그랜저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죠? 판매량이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랜저와의 어떠한 그 경쟁에서는 이기긴 못하지만 기타 다른 K5라든가 소렌토라든가 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충분히 겨뤄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나. 형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아직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형 SUV인 텔룰로이드, 말씀드렸던 북미 지역의 텔룰로이드, 또 인도의 소넷이 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또 점유율,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자, 엔진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차는 이번에 새로 나왔던, 스포츠 세단이죠.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과연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가 맞나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로, 글쎄요. 상당히 좀, 뭐,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대비 지금 밸류에이션, PER 같은 경우에 갭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가가 부담이 없다. 물론 주가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아차가 아직 높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가솔린, 디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현대 기아차 하면 수소 전기차 아닙니까? 자, 기아 자동차의 유럽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을,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7%에서 8%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도에 CV라고 하는 전기차가 생산이 됩니다. 현대기아차의 플랫폼, 전기 자동차 플랫폼이 eGMP 기반으로 새로운 신차가 내년 초에 CV라고 하는 전기차가 나와요. 이런 어떤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아차는 수익성 개선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동차가 바로 CV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거기 보시면
CV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급 모델에는 없는 급속 충전 기능이 있다 그랬죠. 15분 충전으로 400km를 갈 수 있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전기차다. 항속 거리도요. 거기 이제 경쟁 차종을 이렇게 보니까 뭐 르노라든가 푸조, 또 현대 코나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니로 같은 이런 기존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항속 거리가 많죠. 그죠? 가격당 거리도 상당히 더 커지고 경쟁력이 있는 CV라고 하는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기아 자동차의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변수, 시장의 변수도 있고요. 또 기아차 자체에, 또 자동차 산업 전체에, 글로벌 자동차의 전반적인 어떤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3분기 이어서 4분기도 1조 원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또 군용 자동차, 차세대 군용차 표준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본격화, 미래 군수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비전도 기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주가의 재평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신고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아차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뭐 매수 시점이라든가 또 매도 시점 이런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에 110만 원이고요. 6개월 150만 원. 계좌 입금하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문자 회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